요즘에 계속 의원총회 하시는데, 예. 요즘에 지금 서울시 의회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려요. 수혜가 난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를 8월 1일자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의를 했는데, 주민투표 발의를, 수혜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임시회를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수혜 관련 대책 임시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장하고 간부들이 나와서 수혜 대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안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2시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수혜 대책 같이 논의하자는 논의 관련 대책 이제 임시회를 소집을 했는데 안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뭐 간부들도 못 나가게 하겠다 뭐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가자는 거죠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8월 24일 날 뭐 나쁜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 관제 또 세금 낭비 투표기 때문에 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상 수혜도 수혜고 서울시 이제 미국이 지금 국가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겼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서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도 오늘 130조 원이 지금 날아갔는데 서울시 재정도 부도 직전입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 지난 4년 동안 106조를 쏟아부었나요? 106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수혜 방지 관련 예산은 66억밖에 안 됐고 뭐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뭐 그다음에 각종 뭐 홍보 예산 뭐 토목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정에 대한 철학도 없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 파탄이 지금 부도 직전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구청 25개 구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예산 뭐 취득세 등록세 50% 재산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를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5개구가 또 연쇄적으로 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뭐 수혜 관련해서 지금 주민투표에 대해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주민투표에 대해서 찬반 뭐 투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어떤 성격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서울시 재정이 부도 위기라는 것 자체를 사실 잘 모르죠. 서울시 예산이 21조입니다. 1년에 21조인데 1년에 서울시가 이자만 내는데 서울시 전체 부채가 25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부채가 지금 쌓여 있는데 이명박 시장 말기에 13조 한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정확하게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25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은행금리 4%만 따지면 4%만 따지면 1조 원입니다. 1조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1년에 이자만. 아주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695억 원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조 원의 재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건전했던 서울시 재정이 1조 원의 이자, 1년에 이자만 1조 원을 내고 있고 부도 위기에 내몰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 자체가 경영 마인드도 없고 정치 철학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1조 원이죠. 실제로 1조 원이다라고 해서 계산해서 공무원들한테 따졌더니 자기들이 실제로 계산해서 가져왔어요. 9,857억 원인가 같아요. 완전 1조죠, 1조. 그래서 자기들도 깜짝 놀랬답니다. 깜짝 놀랬다는데 시장은 아마 이런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 비열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보면 꼴조만 놈인데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을 이제 우리 경상도 막 정말로 사투리로 꼴조마다 그럽니다. 꼴조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정말 꼴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민투표 관련해서도 본인이 기획하고 배후 조정하고 다 했죠.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단체에서 스스로 주민투표 발의를 한 게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공식적인 일정도 없었는데 출근도 안 하면서. 그렇죠. 출근도 지난 6개월 동안 안 하면서 시의회에 이제 보수적인 종교단체 교회 절 찾아다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지구당 위원장들 쫓아다니고 동문서주 하면서 만들어낸 게 80만 표 주민투표 서명 청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웃긴 게 52만 장만 유효하게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28만 장이 가라로 가짜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42만 명만 넘기면 되는데 80만 명까지 넘겼다고 말이야. 박스 100몇십 개 쌓아놓고 근무 중에 자기가 자처해서 기자회견을 하더니 사실은 28만 명이 자기들도 인정한 게 이제 가짜로 판명이 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42만 명도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죠. 그렇게 따지면 주민투표 자체가 사실은 성사 자체도 안 된 건데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원 1명 빼고는 다 친 오세훈 서울시장 위원이니까 공무원들 몇 명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표결로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인정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참 서울 시민에게 너무 참 불행하다. 서울시 재정도 이렇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수해까지 이번 마당에 그리고 앞으로도 비가 얼마나 더울지 모르는 이 마당에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의 사이코패스 브레이빅인가? 테러범 브레이비크 그 브레이비크를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걱정됩니다. 예. 제가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해도 돼. 사이코패스지. 실제로 이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정말로 온졸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정치 철학과 가치관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갈등을 조정, 해소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이면서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2010년 6월 2일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 79명이 당선됐을 때 공통공약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었어요. 서울광장 개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취임식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반성하겠다, 소통하겠다, 시의회와 대화하겠다 해놓고서는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주민투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슬그머니 만약에 주민투표가 성사 안 되고 본인이 부결되더라도 시장직을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애매하게 좀 빠져나가요. 아주 정말 야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로 과연 이런 사람을 믿고 4년 동안 지금 1년 지나갔죠. 앞으로 3년 동안 시정을 함께 논해야 되는지조차도 정말로 걱정스러운 그래서 참 요즘 사실 우울합니다. 휴가도 다 반납하고 이제 주민투표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또 보충 질문 있으세요? 보충? 예, 질문 있으신 분?
예.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올려주세요. 가짜 서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지금 가짜 서명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 명부 이제 그 금정단을 만들어서 저도 실제로 며칠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봉 지역에 3만 명 서명 명부를 다 봤거든요. 봤는데도 한 뭐 40장 동일 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 필체가 더 많은데 더 적발하지 못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막 섞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동이다 아니면 날짜별로 해서 접수가 됐으면 동일 필체를 더 많이 발견했을 텐데 이걸 막 명부를 섞어 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 한정되는데 도봉에 62건의 이제 서명 명부 책자가 왔는데 각 책자를 서로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만 장이 가짜로 판명됐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42만 명도 못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이 기획하고 배후 조정해가지고 주민투표를 이렇게 악용하면서 가짜와 불법 편법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제정신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네. 예, 저기 네. 팬클럽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별풍선을 많이 쏴주시네요. 네. 아니 그 감사 인사를 네.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예, 그 별풍선을 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지금 뭐 다른 질문이 있는 게 아니죠? 감사봐. 취임 1년이 지났는데 소환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으셨네요. 예, 그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주민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할 수 있냐면 취임 1년 후부터 할 수 있고 또 임기 만료 1년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운데 임기가 4년이면 가운데 2년 안에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환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환 요건 자체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20%를 서명받는다는 건 힘들죠.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주민투표는 5%의 서명을 받는 게 80만 명, 뭐 42만 명을 넘었는데 20%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주민 소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책을 잘못 피거나 또 시민의 뜻과 반해서 정책을 펼칠 때 주민들이 스스로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해서 소환하는 건데 현행법상 또 국회의원은 소환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 소환을 쏙 뺐어요. 그래서 단체장, 지방의원만 소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참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오세훈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 세금 낭비 투표, 관제 투표, 뭐 이런 또 나쁜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불법 편법 세금 낭비를 인정하는 거니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사실은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냐 이렇게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소득 예를 들어서 뭐 하위 50% 할 거냐 아니면 뭐 전면적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문구를 가지고 그 주민투표 문안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선별적 복지를 할 거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주민투표 무상급식 반대 이렇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서명을 받다가 교묘하게 이 사람이 다시 문구를 바꿉니다. 중간에. 이것도 불법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말장난이 이게 뭔가 교묘한 이 꼼수인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라고 선거 공약을 내걸었지만 서울시 재정이라든가 또는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50%의 재정을 부담하고 있고 또 1개 학년 정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제 2개 학년 정도의 한 30%를 부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가 30%를 부담하면 초등학교만 우선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 가서 중학교를 2개 학년 하든지 3개 학년 전면하자. 이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여론이 이제 질문을 하면 여론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반대냐면 찬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할 거냐 전면적으로 할 거냐 그러면 단계적이 높습니다. 이 단계적이 높다라는 걸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이제 투표 문안 자체를 사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먼저 하고 중학교를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문구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는 거죠. 예. 비열한 사람이죠. 예. 아까 의원들이 불렀는데 예. 수혜 대책을 논의하자고 불렀는데 안 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1991년도 부활돼서 20년 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부활 20주년입니다. 20주년인데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 기관 대립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장도 주민들이 직접 뽑고 지방의원도 직접 뽑아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라 이러는데 강 집행부 약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고 한 90% 정도 되고 지방의회 권한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나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시장이 출석 안 한 데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아직 아무런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 자체가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 자체가 되게 미미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그냥 막가파식으로 안 나와버리면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좀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지금 예. 삼계탕을 다시 끓여야 되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네. 맛있는 삼계탕.